안녕하세요. 미익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2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5월 22일 수요일은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인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발표되는 날입니다. 더욱이 미준과 함께 해주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엔비디아를 포트에 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미준 방송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보통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였잖아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준 방송 역사상 가장 많은 클릭을 받은 영상 역시도 엔비디아 관련된 영상이고요. 2020년 7월 13일 날 제가 올린 영상이 지금까지 38만 2,877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엔비디아에 투자하신 분들께서는 정말 멋진 수익률을 내고 계실 텐데요. 과연 오늘 엔비디아가 어떤 결과를 발표할런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떤 흐름을 보일런지 정말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붉은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 그리고 녹색을 보이는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 고무적인 부분은 시가총액이 커다란 대형주들은 대부분 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라일리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JP모간 같은 종목은 녹색이 조금 선명하죠. 따라서 상승폭이 도드라지는 이러한 대형주들이 많이 보입니다. 따라서 어제도 미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지속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3대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다우존스는 0.17% 상승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25, 나스닥도 0.22% 상승했습니다. 어제 상승 추세가 가장 도드라졌던 성장주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에 블룸에너지가 플러스 17.12%로 가장 좋았고요.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 달 동안 34% 급등하는 좋은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펄솔라가 플러스 8.03으로 두 번째로 좋았고요. 펄솔라 역시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죠. 세 번째 테슬라가 플러스 6.66. 이렇게 상위 3개 종목은요. 모두 청정에너지랑 관련된 종목이 어제 주가에 힘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골리라 테크놀로지가 플러스 5.67, 암홀딩스 플러스 3.90, 누홀딩스 플러스 3.00, 추이 플러스 2.58, wolfspeed 플러스 2.06, 퀀타 서비스 플러스 1.64, 퀄컴 플러스 1.56,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플러스 1.5,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87, 데이터독이 0.86%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추세를 기록했고요. 반면 어제 주가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톤이 16.37%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DJT가 마이너스 8.66, 오픈도어 마이너스 7.02, 사운드 하운드 AI 마이너스 6.57, 스냅 마이너스 4.87,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4.69, 스템 마이너스 4.62, 아이온큐 마이너스 4.50,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마이너스 4.16, 텔러독 마이너스 3.82, 아사나 마이너스 3.81, 플러그 파워 마이너스 3.75%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탑13의 성적인데요. 5종목은 상승했습니다. 특히 펄솔라가 8.03% 급등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테슬라가 그 뒤를 이어서 6.66% 올라갔습니다. 이 두 종목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조금 있다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87, 엔비디아 플러스 0.64, TSMC 플러스 0.08% 올라갔습니다. 자, 그 밖에 다른 종목은 하락했는데요. 벌팁 홀딩즈가 마이너스 0.19, 아마존 마이너스 0.21, SMCI 마이너스 0.5, 우버 마이너스 1.05,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1.16, 비트코인이 1.5% 떨어지면서 다시 7만 달러 이하로 하락했고요. 팔란티어가 마이너스 1.76, 인피니온이 3.25%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이고요. 테슬라 주가가 어제 오래간만에 6.66% 급등 추세를 보였는데요. 세미트럭의 잠재력을 강조한 이후에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오스틴에 본사를 둔 테슬라가 화요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첨단 청정 기술 엑스포에 드물게 모습을 드러낸 이후에 테슬라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다. 어제 참가했던 청정기술 엑스포는요, 지난해만 해도 참가하지 않았던 행사입니다. 따라서 오래간만에 테슬라가 등장을 했고요. 어제는 세미트럭 데모 시승도 포함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임원인 댄 프리스틸리는요, 테슬라가 네바다에 2026년까지 연간 5만 대의 목표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세미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년 내에 연간 5만 대나 세미트럭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시설이 들어선다,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을 발표한 거죠. 테슬라의 임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전기 대형 트럭 운송이 아직까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가장 큰 문제는 충전이겠죠. 아무래도 대형 트럭 운송은 장거리를 달려야 되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달려야 되는데 충전 문제가 해결이 될런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우리는 이 산업에 가볍게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테슬라는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미션이지만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또한 댄 프리스틸리는요, 현재 세미트럭이 예상보다 더 큰 적재물을 싣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해서도 마일당 평균 1.7kWh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굉장히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는 또한 세미 메가 차저 네트워크를 강조했는데요. 이는 클래스 8 순수 전기 트럭에 매일 1000마일 주행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한 번 충전하면 100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이러한 세미 메가 차저 네트워크가 개발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어제 세미 트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6.66%나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오래간만에 테슬라의 모멘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서 지금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요, 4가지만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2가지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지표를 보시면 지금 현재 매도 의견을 주고 있는 부가 지표는 하나도 없죠. 따라서 대부분의 부가 지표는요,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10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하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테슬라의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테슬라의 주가는요, 최근 들어서 하루는 올라가고 하루는 떨어지는 이런 추세가 발견되거든요. 따라서 좀처럼 방향을 잡지 못한다.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줍줍하는 물량은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 테슬라 주식의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미준 탑13에 포함된 펄솔라 주가 역시도 8%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때문인데요. 빅테크 덕분에 펄솔라의 수익이 370% 급등할 것이다, 엄청난 전망이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UBS라는 투자 기관의 의견입니다. 어떠한 논리가 숨어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펄솔라는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청정 에너지를 추구함에 따라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 이렇게 UBS의 애널리스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의 수혜주가 확대되고 있죠. 처음에는 반도체 주식 그리고 메가테크 기업들이 유일한 수혜주로 여겨졌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인공지능이 전력에 대한 수요를 급등시키면서 이 유틸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지금 점점 더 수혜주의 범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BS의 애널리스트의 의견에 따르면요, 펄솔라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위치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이름은 존 윈덤입니다. 존 윈덤의 성적표도 잠깐 보여드리죠. 전체 8,867명 중에 1,106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널리스트고요. 그렇게 되면 상위 한 12%, 13%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석세스 레이트는 52%입니다. 따라서 10종목을 추천하면 5개 이상은 맞아 떨어지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은 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윈덤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요, 대부분 에너지 관련된 종목입니다. 따라서 10.1%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어쨌든 유능한 전문가 UBS의 존 윈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펄솔라의 수익이 현재는 7.74달러 수준인데요. 2027년이 되면 주당 36.74달러를 찍을 것이다. 엄청난 전망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단 3년 만에 EPS가 374%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는요, 실적 곱하기 멀티플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370% 이상 급등하면요, 주가 역시도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주가 역시도 370%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더욱이 조금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펄솔라의 밸류에이션은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밸류에이션을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UBS는 펄솔라의 목표 주가를 주당 18달러 올려서 27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 주가는 2027년이 아니겠죠. 다가오는 1년 동안 27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월요일 종가 대비 38%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어제 8% 올라갔으니까 앞으로 한 30% 가까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윈덤과 그의 팀은 고객에게 보낸 메모에서 우리가 보기에 펄솔라는 AI 기반 전력 수요 증가에 강가된 직접적인 수혜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BS에 따르면요, AI는 기존 구글의 검색보다 10배나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I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그리고 알파벳의 구글의 사업부는요, 전력 소비량에 맞춰서 재생 가능한 전력을 구매하기로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입장에서는요, ESG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따라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펄솔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UBS에 따르면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은 지난 5년간 기업 전력 구매 계약의 8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4개의 기업들이 유틸리티 판매 태양광 수요의 40%를 차지했다. 이게 결정적이죠. 따라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이렇게 4종목이요, 지금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을 구매하고 있다. 여기에 지금 숫자로 표시가 되고 있는 거고요. 펄솔라의 유틸리티 규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15%에서 2022년 35%로 급등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을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사고 있죠. 그리고 유틸리티 쪽에 태양광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것이 펄솔라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겁니다. UBS는 이전에 펄솔라를요, 전 세계 태양광 시장과 공급망을 지배하는 중국의 저가 공급업체에 비해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고비용 국내 태양광 모듈 제조업체로 간주했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펄솔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따라서 국내 제조 세액 공제로 인해 펄솔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UBS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펄솔라를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기술로 간주했다. 그리고 우리도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펄솔라는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실리콘 기반 모듈이 아닌 방막 태양광 모듈을 만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방막 태양광 모듈은 굉장히 얇은 필름을 가지고 태양광 모듈을 제작한다. 다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비용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중국산 실리콘 모듈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펄솔라는요, 경쟁력 있는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UBS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펄솔라는 또한 자체 공급망과 수익적으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리라든지 일부 원자재만 다른 공급업체로부터 조달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파편화된 공급망에 의존하는 경쟁사보다 생산 능력을 더 빠르게 늘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전력의 수요가 너무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따라서 전력을 제공하는 유틸리티 업체 그리고 에너지 업체는요, 빠르게 생산 시설을 증대시켜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게 펄솔라다. 왜냐하면 협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UBS에 따르면요, 펄솔라의 생산 능력이 작년에는 3.9기가와트였는데요. 2030년이 되면 13.1기가와트로 3.3배나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빨리 생산 시설을 늘릴 수 있다는 거죠. 펄솔라는요, 대부분의 모듈을 지금 현재 오하이오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엘라베마, 루지애나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펄솔라의 고객들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태양광 발전 와트당 약 10%에 해당하는 10%의 국내 콘텐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펄솔라의 고객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UBS 말고요, 골드만삭스 역시도 펄솔라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펄솔라가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268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월요일 종가 대비 36%의 상승 여력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낙관적인 전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펄솔라의 CEO인 마크 위드만은요, 회사의 실적 발표에서 애널리스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부하 증가에 따른 수요의 기대치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많이 우리의 제품을 사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최고 재무 책임자 알렉산더 브래들리는요, 펄솔라가 이러한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할 프로젝트에서 가장 선호되는 공급업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실제로 이러한 예측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번 기사에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펄솔라의 펀더멘탈 오래간만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현재 레이팅은 굉장히 좋습니다. 퀀트 스코어가 4.03이고요. 밸류에이션이 A-, 성장률이 A, 프로피타빌리티, 수익성이 D+로 다소 떨어지는데요. 모멘텀은 B,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가의 전망치는 B-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요, 도대체 프로피타빌리티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수익성으로 들어가서 D+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요. 여기 첫 번째, 현금 흐름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25.39인데요. 이 이유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아까 기사에서 설명한 것처럼 지금 현재 오하이오 주에 있는 첫 번째 공장 말고요. 2개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짓고 있잖아요. 따라서 자본 지출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그렇게 커버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에셋 턴오버 레이트입니다. D를 받고 있잖아요. 에셋 턴오버 레이트는 뭐냐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0.37로 섹터의 평균치, 중간치인 0.62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D를 받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펄솔라는요, 모든 것을 미국에 가지고 있잖아요. 수입을 하는 것이 없죠. 따라서 다른 공급업체로서 공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죠. 따라서 에셋, 즉 자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살펴봤던 현금 흐름도 그렇고요. 에셋 턴오버 레이시오도 그럴 만한 논리가 성립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넷 인컴, 순이익 마진을 보시면 과거 5년 평균은 8.25%고요. 지금 현재는 28.7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총이익 마진은요. 과거 5년 평균의 20.79,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43.05까지 수익률이 오히려 상상을 했다. 따라서 지금 현재 펀더멘털에서 가장 떨어지는 수익성은 그렇게 걱정할 만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P 레이쇼를 포워드로 보시면 현재 14.46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펄솔라가 어닝의 성장을 정말로 이 기사에서 나타난 것처럼 300% 이상 보일 수 있다면요.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적죠. 그 얘기는 수익이 성장함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에너지 전환 슈퍼사이클이 찾아왔다라는 기사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는데요. 이 기사에서는 3가지의 추천 주식이 언급이 됩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슈퍼사이클 때문에 3가지의 종목이 수혜를 입을 것이다. 첫 번째는 콘셀레이션이었고요. 두 번째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 세 번째는 비스트라 코퍼레이션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종목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처럼 올 1월 달부터 두 개의 에너지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첫 번째는 펄솔라고요. 두 번째는 NEP입니다. NEP는요,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라는 종목인데요. 이러한 그 투자 현황을 보시고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요즘에 많이 계십니다. 어제도 무려 두 분이나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진양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주님의 영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듣고 있는 규린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NEE 그리고 NEP가 어떻게 다른지, NEE는 자주 듣는데 NEP는 영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고요. 그 아래를 보시면요. 베스트 웨스턴 하베스트 컨츄리 인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아마 호텔을 경영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NEP에 대해서 영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한번 분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같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저는 왜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소한 NEP, 즉 넥스트라 에너지 파트너즈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좀 들어볼까 합니다. 자, 아래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일단 회사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NEE, 넥스트라 에너지는 전통적인 기업이자 모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투자하고 있는 NEP는 자회사, 따라서 NEE에 종속되는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수익률 회사입니다. 영어로는 yield 컴퍼니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투자하고 있는 NEP는 yield 컴퍼니거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yield 컴퍼니는 뭐냐면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풍력 발전소라든지 태양광 발전소, 그리고 기타 발전 시설과 같은 재생 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상장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요, 재생에너지입니다. 따라서 수익률 회사는 재생에너지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익률 회사는 모 회사가 운영 중인 재생에너지 자산을 묶어서 별도의 상장 법인으로 분사하는 방식으로 설립이 된다. 따라서 NEE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생에너지 자산을 묶어서 새롭게 만든 회사가 NE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모 회사는요, 수익률 회사의 과반수 지분을 보유하게끔 돼 있고요.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주식을 통해서 소수 지분에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배당 가능 현금의 높은 비율을 배당으로 나누어 줍니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꾸준하고 성장하는 배당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가 배당률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사업 초점을 보시면요. 모 회사인 NE는 규제 대상인 유틸리티와 비규제 대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투자하고 있는 NEP 같은 경우는요, 계약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즉 풍력, 태양력, 그리고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NEE 같은 경우는요, 규제 쪽은 포기하고 그냥 비규제 대상인 재생에너지에만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NEE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2.72%입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연평균 10.86% 배당금이 성장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NEP 같은 경우는요, 배당 수익률이 무려 10.52%입니다. 배당률만 해도 10%를 넘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다.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은 거죠. 자,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배당의 성장률은요, 무려 13.75%입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을 올리기에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재생에너지의 노출입니다. NE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대상 그리고 비규제 대상 두 가지의 사업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재생에너지 사업부가 매출 전체의 24%를 창출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NEP 같은 경우는요, 전체 매출의 80%를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서 창출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재생에너지 사업이 굉장히 붐을 이루게 되면요, 엄청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부가 바로 NEP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넥스트 에라 에너지가 아니라 다소 생소한 NEP라는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재생에너지에 대한 베팅이죠.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대세다, 계속해서 엄청난 성장을 일굴 수 있다, 이렇게 믿게 되면요, 전체 매출의 80%를 재생에너지에서 창출하는 NEP가 조금 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당연히 배당입니다. 제가 이 주식을 매수했을 때는요, 배당률이 13%를 넘어갔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1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더욱이 배당금의 증가율이 굉장히 좋잖아요. 따라서 꾸준히 배당이 성장되기 때문에 좋은 배당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저는 NEE가 아니라 NEP를 선택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방송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엔비디아의 어닝이 발표되는 날인데요. 엔비디아 못지않게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최고의 AI 수혜주는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이 종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장입니다. 과연 최고의 AI 수혜주 엔비디아가 아니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엔비디아가 AI 투자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지만 데이터 센터 장비 제조업체인 벌티브의 주가는요, 지난 1년 동안 이 칩 제조업체의 블록버스터 주식 실적을 앞질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 종목이 바로 벌티브 홀딩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요, 2023년 5월 24일 엔비디아가 1분기 대박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벌티브가 엔비디아의 주가를 약 30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됐죠. 1년 전에 엔비디아가 이제 1분기 대박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잖아요. 자, 그런데 벌티브의 주가는요, 엔비디아랑 비교했을 때도 300%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갔다. 정말 굉장한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식 및 퀀트 전략가를 맡고 있는 권호성 씨가 나오는데요. 한국인 전략가인 것 같습니다. AI 투자는 GPU뿐만 아니라 전력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GPU는 CPU에 비해서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현재 건설 중인 미국의 데이터 센터 예상 전력 사용량은 현재 미국 데이터 센터가 사용하는 전력의 50%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가까운 미래에 전력 사용량, 즉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력 사용량은요, 50% 이상 급등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용 전력 그리고 냉각 장비 제조업체인 벌티브가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권호성 전략가에 따르면요, AI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전력은 향후 몇 년 동안 연평균 25%에서 3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벌티브의 주가는 2023년 5월 24일 이후에 511%나 급등을 했는데요. 이는 엔비디아가 장 후반에 월가의 1분기 목표치를 경신하고 또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엔비디아의 주가는 약 210% 급등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210% 올라가는 동안 벌티브의 주가는 511%나 폭등했죠. 자, 그 얘기는요, 오늘 엔비디아의 결과에 따라서 벌티브의 주가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상이 가능한 거죠. 수요일 날 엔비디아는요, 246억 달러의 1분기 매출 그리고 5.53달러 주당 순이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발표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은요,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09억 7천만 달러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엔비디아의 전체 매출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를 넘어간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불과 2020년만 해도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요, 3분의 1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짧은 시간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급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벌티브 홀딩즈의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벌티브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벌티브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티브는요, 전력 관리 시스템 그리고 열 관리 시스템, 그 밖에 IT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3박자를 모두 갖춘 기업이 바로 벌티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매출의 구성 요소를 잠깐 살펴보시면요, 파워 매니지먼트, 즉 전력 관리 쪽에서 33%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온도 관리, 즉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들어가잖아요. 이 서버의 열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30%의 매출을 창출한다. 그리고 IT 시스템
시스템에서 10% 정도의 매출을 가져가는 것이 바로 벌티브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벌티브가 없이는요, 데이터 센터가 운영되지 않는다,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데이터 센터의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수많은 장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많은 장비 중에 이 벌티브 홀딩즈에서 만들지 못하는 게 없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벌티브 홀딩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요, 벌티브 홀딩즈의 펀더멘탈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퀀투 레이팅이요 3.49로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홀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밸류에이션 때문이죠. F학점을 받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F학점 받는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요, PE 레이시오가 지금 포워드로 거의 60배 가까이 되죠. 따라서 1년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비해서 60배를 줘야 살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죠. 자, 그런데 성장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PEG를 보시면요 0.68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성장률을 고려해 볼 때 아직까지 밸류에이션은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거죠. 벌티브 홀딩즈의 모멘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6가지의 지표 중에 단 한 가지만이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10가지는 중립, 그리고 15가지는 매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멘텀도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 기사에도 엔비디아 관련주가 등장합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TSMC 관련된 소식인데요. 우리가 TSMC 투자하면서 가장 커다란 리스크로 생각하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TSMC는 통제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에 따르면 ASML과 TSMC는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 제조 기계를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ASML은요, 이미 중국의 침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서 EUV 장비를 원격으로 종료하는 테스트를 진행한 적이 있다. 이렇게 네덜란드의 관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원격 차단은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의 극자외선 장비, 우리가 보통 노광 장비라고 부르는 EUV 라인에 적용이 되고요. 단일 최대 고객으로 알려진 TSMC가 극자외선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EUV는 고주파 광파를 활용하면서 현존하는 가장 작은 마이크로칩 트랜지스터를 인쇄해서 인공지능 용도는 물론이고요, 민감한 군사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대만섬이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고요. 시진핑 주석은 평화 통일을 옹호하는 동시에 군사 개입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관리들은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린 적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만은요, 임박한 침공 위험은 없다, 이렇게 경시를 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도 미국의 시간표 경고는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일축한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통제 방법이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ASML은요, 킬 스위치 역할을 하는 전원을 원격으로 강제 차단할 수 있다라고 익명을 전제로 한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ASML은요, 대당 2억 유로, 즉 2억 1,700만 달러 이상의 판매가 되고 있는 세계 유일의 이 기계 제조업체다. 따라서 EUV 노광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세상에 ASML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ASML의 기술은 오랫동안 잘못된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개입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는 이 회사의 EUV 장비를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네덜란드는요, 올해부터 ASML 차세대 칩 제조 기계의 수출을 중단했는데요.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ASML은 올해 중국 매출의 최대 15%가요, 이번 수출 통제 조치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문제는요, 수출 규제 이후에도 중국이 아직까지 ASML의 가장 커다란 시장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자, 지금 보고 계신 부분 중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2024년 1분기의 매출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ASML의 매출 중에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중국 시장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한국이고요. 세 번째가
대만, 네 번째가 미국인데요. 물론 최근에 EMEA, 유럽이라든지 미들이스트, 아프리카 쪽의 매출이 급등하는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중국 매출의 비중이 너무나 높다는 것이 ASML의 잠재적인 리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번 기사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TSMC의 유일한 리스크, 즉 지정학적인 위협은요. 조금씩 감소되고 있다. 이제 미국 쪽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공장의 개수를 늘려나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대만 쪽의 의존도를 조금씩 줄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TSMC를 통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이유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13F 파일 시즌 특집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스마트머니, 즉 큰손들이 어떠한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지난 며칠간 자세히 공부를 해봤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추세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가장 많은 헤지펀드가 탑픽으로 보유한 종목의 랭킹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세 종목은 계속해서 팔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추세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리티 데이터에 따르면요. 헤지펀드들은 매각계 기술주의 급격한 랠리 이후에 더욱 선별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모든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특정 종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종목은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세 종목은 오히려 정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리서치 회사는요. 최근에 13F 신고에서 약 560개의 헤지펀드를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3F 파일을 신고한 대부분의 헤지펀드가 커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560개나 되는 헤지펀드가 상위 10개 보유 기업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업을 파악했다. 자, 따라서 헤지펀드별로요. 탑 10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탑 10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 이걸 가지고 순위를 매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4개의 헤지펀드가 오히려 더 탑 10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아까 나온 560개 중에 무려 139곳의 헤지펀드가 마이크로소프트를요. 탑 10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이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요. 지난 분기에 비해서 14개가 늘었습니다. 지금 2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아마존을 탑 10 안에 넣고 있었던 기관의 수는 100개에 불과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114곳으로 늘어나면서 아마존에 대한 인기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알파벳인데요. 109개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분기에 비해서 4개가 줄었다. 따라서 추세는 좋지가 않죠. 네 번째는 메타 플랫폼주고요. 메타 플랫폼주는 4곳이 늘면서 87곳에서 탑 10 안에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위에 엔비디아가 나오는데요. 엔비디아는 65곳에서 탑 10 안에 담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지난 분기에 비해서 무려 12곳이 추가적으로 엔비디아를 탑 10에 넣고 있다. 따라서 가면 갈수록 인기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애플이 나와 있는데요. 애플은 오히려 8곳이 줄었습니다. 따라서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애플의 주식을 정리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밖에 JP모간이 29곳, 벌크셔 스웨이가 29곳이고요. 일라이 릴리가 28곳, 마지막으로 10위에는요. 세일즈포스가 27곳으로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헤지펀드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주식으로 7분기째 1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한 2년 가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독보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추세도 좋죠. 왜냐하면 전분기보다 4곳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139곳의 헤지펀드가 상위 10위 내의 보유 종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유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아마존의 인기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분기 14개의 펀드가 아마존을 상위 보유 종목으로 추가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마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엔비디아는 12곳이 늘어났죠.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종목이 점점 더 많은 헤지펀드들로부터 선택을 받고 있다. 많이 베팅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 인기 하락 종목을 보시면요. 헤지펀드들이 알파벳 그리고 애플에 대한 노출을 줄였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애플의 인기는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거의 1년 가까이 애플의 주식이 계속해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19년 2분기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가 나오는데요.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인기 하락이 1분기에 가장 극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요. 2023년 말만 해도 18개의 펀드에서 탑 10 종목 안에 테슬라를 담고 있었는데요. 3월 말에
확인을 해보니까 3개 펀드만 상위 10위 내에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얘기는요, 무려 15개의 펀드에서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해버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5월 22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시는 피드백이 제가 방송을 구성하는 데는 너무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엔비디아 결과가 나오죠. 따라서 내일은요, 엔비디아 어닝 결과 분석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그리고 좋은 주가의 흐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